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28,000원에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이고요. 장중에는 변동폭이 조금 있었어요. 5%까지 상승을 했는데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다는 점,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좀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금요일 날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원전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봤을 때는 어때요? 5%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었다. 자,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상승폭이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대한 강세가 나오게 만든 원인이 두산이에요. 두산 어때요? 3월 달부터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신고가 만들었고, 그리고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가 돌파를 했죠. 내용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협력사 잭팟 임박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17% 뛰었다. 자, 이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내용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달 동안 3천억의 매집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이.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하나라는 거죠.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그 기대감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 34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조회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그리고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뭐 종목으로 뭐 얼마 벌었어요, 운 좋게 이 종목 먹었어요, 뭐 이런 거랑 달라요.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모두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DI 볼게요. 돌파 구간 몇 프로? 22%, 26%.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격도, 그리고 가격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산이 먼저 갔다 그랬죠? 이거 확인, 신고가, 돌파, 매수 몇 프로? 14.7%. 그쵸? 이 정도 상황 만들었고요. 우리기술 봅니다. 우리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돌파, 매수, 매도 23%, 이렇게 상황 만들어낸다는 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돌파, 매수 금요일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다 했어요. 자, 쭉 보시면 금요일자입니다. 금요일자 우양 펌텍코리아, 요거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물론 이것도 다 돌파 구간입니다. 펌텍코리아 먼저 볼게요. 펌텍코리아 보면 어때요? 돌파 구간, 매수, 금요일날 6%, 목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5% 상승 마감, 이런 상황 만들었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29,000원 매수, 그쵸? 이런 식의 상황.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2,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합니다. 타점을 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같이 공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게 이격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격도와 기대감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 그리고 타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대감과 이격도에 대한 관계를 잘 모르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어떤 정도로까지 나왔는지 보라는 겁니다. 뭘 했습니까? 돌파.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시대가 오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먼저 반영한 종목군이 있어요. 그게 우리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기술을 먼저 갔기 때문에 먼저 매매를 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23%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반도체 매매를 하면서 DI 매수매도 20%, 매수매도 26%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이 구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구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하고 올라가면 이격도가 발생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눌림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눌림목 나오고 다시 재상승 돌파 나오고 이건 기대감이 지속되었을 때요. 기대감은 뭐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근데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다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자고요. SMR 지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테슬라 CEO 있죠. 머스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부족한 것, AI 시대가 오는데 첫 번째 부족한 것은 반도체, AI 반도체고요. 두 번째 부족한 건 변압기입니다. 세 번째 부족한 건 전기예요. 근데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탄소가 없어야 돼요. 탄소가 없는데 비중을 효율 높은 에너지원을 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원전이나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수소, 뭐 태양광 할 거예요? 풍력 할 겁니까? 그쵸? 화력 할 거예요? 화력은 탄소 나오는데, 그쵸? 보통 2030년부터 50년까지 거의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한다는 국가들은 다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다 이미 그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의에 의해서 아리백에 대한 부분도 다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제품을 생산해 내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SMR,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후처리에 대한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 후처리에 대한 문제도 지금은 다 잡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격이 발생했을 땐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 잡는 거. 만약에 지금 보세요. 이격도가 20일 이평선까지 11%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이쪽 구간에서 제가 있죠. 여기 우리 기술에서는 이쪽 구간 제가 5월 20일경에 매매를 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20%. 종목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이 이격도와 아까 전에 제가 펀더멘탈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자, 주가가 고가를 돌파했다.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넣어서 갭을 발생시켰고 이 갭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돌파하는 구간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때 거래가 늘어나야겠죠. 1조 4천억. 그러면 누군가 샀겠죠. 외국인. 그럼 여기는 무슨 구간이라는 거예요? 매집 구간이잖아요. 지금은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쪼개서 봐야겠죠. 그게 뭐예요? 분봉이에요. 그렇죠? 30분, 60분 이런 분봉입니다. 30분은 몇 개예요? 12개. 그렇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6시간 반이잖아요. 13개가 맞죠. 근데 60분봉은 뭐예요? 60분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개 반인데 6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왜? 그때 되면은 기대감이 소멸되잖아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보는 그 관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볼 때 기대감이 어디까지 반영하는가? 기대감 소멸은 언제 되는가?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나오면 뭐예요? 숫자 찍어야 돼요. 얘네 기대 실적 얼마야?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오르니까 당연히 가격 부담 받죠. 근데 우리는 뭐 하라 그래요? 저평가 종목 찾으래. 문제가 되는 거죠. 저평가 종목은 뭐예요?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평가라는 건 돈은 잘 벌어. 근데 주가 안 올라. 왜? 돈은 잘 버는데 이번 분기도 잘 벌고 다음 분기도 잘 벌고 그 다음 분기도 잘 벌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성장주들은 뭐예요? 지금 못 벌어. 근데 앞으로 잘 벌 거야. 요런 주식들이 올라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기술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격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격 구간에서 조정 구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 구간,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그쵸, 섣부르게 매매를 진행했다가는 손절하다가 깡통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효율을 높이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주식 사지 말자.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29,000원 매수, 22,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쵸? 올라가면 사라고요. 올라가면.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매매를 하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수익 전환시킬 건가, 손절을 해야 될 건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절할 때는 되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찾아야겠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주는 진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구간인 돌파 구간에 들어갔다. 그 돌파 구간에서 우리가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무조건 내리는 거 사면 안 됩니다. 눌림목 구간을 좋아하지 마세요. 눌림목 구간을 버틸려면 내가 돈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돌파는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 근데 2주 안에 끝내는 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격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